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3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6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25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경우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을 보면 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인 을목과 월령인 5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 대개 보면은 이제 많이 해서 이제 을목이라는 거 다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십간 성전론이라고 해서 천간 그 10개의 갑목부터 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개수까지 해서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이거 그 일진사주 명리학에서 좀 일간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음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목이라고 하는 것, 뭐 화초와 같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 곡식으로 놓고 봐도 상관은 없겠고요. 우리가 먹는 각종 채소 같은 것들 있죠. 어떤 거냐면 오이라든가 가지라든가 양배추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저 을목으로 이렇게 놓고 봐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뭐냐면 간목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목이다 생각하고요. 간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립목이다라고 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큰 아름들이 큰 나무 같은 거를 말하는 거고, 을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목으로 쓸 수 없는 이제 화초라든가 아니면 곡식 같은 거, 벼 있죠, 벼. 그다음에 보리 같은 것도 다 을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이, 가지, 고추, 상추 이런 모든 것들 다 을목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동량지목으로 쓰는 목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꽃을 피우거나 아니면 곡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곡식 알갱이가 잘 여물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을목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충분한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간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목으로 쓰기 때문에 경금 같은 그런 금을 보더라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대개 화초 이런 걸 수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금을 보는 것은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 대충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라고 하는 월이 되겠고요. 계절로는 여름이죠. 여름 아주 뜨거운 여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누이 강조했지만 양이 아주 극성한 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하지가 지난 지 5일째 정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물론 진술충미월이 4개월이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5월 같은 경우는 이제 하지 전과 하지 후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지 전은 아직 일음이 희생되지 않은, 그죠? 일음이 희생되지 않은 양이 가장 왕성한 때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하지가 지나고 나서는 일음이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을목이 5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지 전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양이 가장 극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수 내지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먼저 쓰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하지후가 됐다라고 하면 사주 원국에 금수가 좀 세력이 조금이라도 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수를 쓰기보다는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을 쓰게 되는데, 수를 쓸 때는 대개 개수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를 쓸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 아주 양이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토가 제왕지에 해당이 돼서 제왕지에 해당해서 매우 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하지 전과 하지 후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5월을 하지 전후로 이렇게 좀 냉정하게 나눠서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는데, 특히 5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한번 신경 써야 될 것은, 진짜 금수가 좀 많다라고 하면 하지 후는 한 이유, 의미시생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삼복생한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사주 국세를 한번 다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을목이 5월에 태어날 때 화왕절이고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생각해 두시고, 온도가 고온 건조하다고 해서 뭐 그냥 우리나라 온도 30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40도에서 50도까지 좀 팍팍 한번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5월이라고 하는 것, 양이 가장 극성 맞고, 그 다음에 화토가 거의 뭐 어, 가장 왕하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으로나마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으려고 하면 한 4, 50도 정도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간 온도를 이렇게 연상하시는 것이 어떤 명리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름길이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밭이 하나 있거나 논이 하나 있습니다. 내지는 뭐 텃밭 같은 게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텃밭이라든가 논밭에 내가 먹기 위해서 뭐 참외도 심어놨고요. 수박도 심어놨고, 삼겹살 구워 먹기 위해서 상추도 심어놨고, 매운 청양고추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여서 이제 삼겹살 굽고, 돈 많은 친구들 또 한우 등심 또 사오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서로 먹으려고 벌써 군침이 돌기 시작하는데, 근데 고기를 구우려고 생각했는데 다 싹 가물어 가지고 오이도 시들어 있고요, 고추도 시들어 있고, 상추는 거의 녹아서 없어질 정도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고기만 구워 먹으면 별로 맛이 없죠. 물론 기름장 찍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야채를 좀 많이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월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렇죠, 그러한 상추라든가 화초라든가 모든 작물들이 땅에 심어져 있기는 한데 벌써 물이 없어서 잔뜩 시들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고기 사왔는데 상추하고 오이 깻잎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다시는 안 오거나, 사가지고 온 고기를 들고 다시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그래서 친구들 간에 이제 10년지기 20년지기에 이제 우정이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라고 하는 것,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육지와 바다를 놓고 봤을 때 육지가 30%, 그다음에 물이 뭐 강이라든가 바다가 거의 70% 된다라고 하고, 사람 인체도 놓고 보게 되면 뼈나 살이 30%, 그다음에 피라든가 수분이 어떻게 돼요? 70%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이 되고요. 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 사람이고 동물이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어떻게 돼요? 땅을 딛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있겠죠. 해서 가장 중요한 것, 수, 그렇다고 보면은 화는 없어도 될까요?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이 얼게 됩니다. 그래서 화도 반드시 필요해서,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한 말로 다른 것에 비해서 수하고 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라고 하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모든 만물이 자체가 살 수가 없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사막 과 같이 되는 것이고요. 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북극 남극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꽝꽝 얼게 되겠죠. 북극 남극에도 펭귄하고 뭐 북극공 남극공 살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구의 태양빛이 비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도 지방은 뜨겁고 양극 지방은 차갑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는 좀 그래도 사계절이 있고 그래서 좀 살만하지요. 그쵸? 전혀 햇빛이 들지 않는, 예를 들어 천왕성, 명왕성 이런 데를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람이 뭐 생명체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오행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은 화와 수인 것이 아마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양간보다는 음간,
음간 다섯 가지가 뭐가 있죠? 을목, 그 다음에 정화, 기토, 신금, 개수 이런 것들은 왕세보다는 왕세보다는 조후 따뜻하느냐 추우냐 이런 것을 잘 유유적절하게 맞춰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화가 왕할 때이기 때문에 을목이 바싹바싹 시든다라고 하는 거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물을 줘야지만 모든 화초라든가 모든 곡물들이 자랄 수 있다. 자, 물만 있어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돼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술을 생수해 줘야지만 5월에 화가 가장 왕할 때 어떻게 돼요? 개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잖아요. 뜨거운 여름에 물을 줬는데 물이 금방 증발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초가 물을 빨아들이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려고 할 때도 한 번 물을 줄 때 어떻게 돼요? 화분이라든가 땅 속에 있는 뿌리까지 충분히 적실 수 있을 만큼 그 충분한 물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겉땅만 살짝 젖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햇빛 나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수가 충분하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한다. 뭐 개수뿐만 아니라 개수가 아니라 뭐 임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임수가 있을 수도 있겠고 임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로는 임신이 되겠죠. 임유는 나오지 않죠. 아니면 뭐 천간으로 신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천간으로 경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천간에 있는 경금과 신금은 지지로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것이 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사주를 보는 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을목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래는 저건 식신격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지에 해당이 돼요. 사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5월이면 어떻게 돼요?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식신은 왕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굳이 식신격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목화 진상관격이다. 진상관격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중에 있는 기토가 예를 들어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물론 목화 진상관격으로 보지만은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했기 때문에 제격으로 편제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왕한 식신과 왕한 재성 이거 토도 5월에 굉장히 왕하죠. 화토가 같이 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설기태과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기태과하다라고 하는 거 목과 진상관격이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일지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일지는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오미가 합하죠. 오미 합화해서 어떻게 돼요? 5월 자체만 하더라도 화가 왕해서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그죠? 조열하다라고 표현했죠. 조열한 그런 날씨가 되겠는데 미토마저 있게 되면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건토 내지는 이를 조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미가 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더 염렬하게 됩니다. 차라리 진토라든가 축토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습토이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이렇게 화할 수 있어요. 습토이기 때문에. 근데 미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열기를 더 가중시키고 오히려 열기를 어떻게 됩니까? 더 축장시킨다. 열기를 더 가두어서 더 뜨겁게 한다. 쉬운 말로 보온하는 거죠. 뜨거운 여름에 쉬운 말로 오리털 파카 입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토라고 하는 것 이게 습토였다라고 하면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특히 진토 같은 거면은 을목이 충분히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조토 즉 건토 마른 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안 좋고요. 그다음에 오미 합해서 기토를 더 생겨주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더 약해지게 되는 그런 국세가 되겠죠. 연지를 보게 되면 다행히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을목이 해에 뿌리를 두겠죠. 아, 참 한 가지 미토에도 을목이 뿌리를 둘 수가 있는데 미토에도 을목이 뿌리를 둘 수가 있는데 오화가 있어서 오미 합하게 되면 이 미토는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이죠. 을목이 뿌리를 두는데
물기가 없는 마른 땅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을목의 뿌리가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을목이 뿌리를 내렸는데 뿌리가 말라버리는 그런 안 좋은 것이 되겠고요. 수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이 마른 땅도 어떻게 돼요? 습기를 머금고 습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 미토가 습토가 될 가능성은 이렇게 많진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을목은 여기만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연지에 있는 해수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임수는 을목을 또 생주해주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정인.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화가 왕한 것, 즉 뜨거운 기후를 어떻게 돼요? 적절하게 조후도 할 수 있다. 조후 시원하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 3주만 놓고 봤을 때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용신으로 작용한다. 용신 그죠? 월간을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게 되면 괜찮은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돼서 일간 을목하고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이거를 첩신이라고 해요. 첩신. 첩자는 붙을 첩자이죠. 붙을 첩자. 그래서 우리가 접착제 같은 거 같이 그렇게 붙인다라고 하는 그런 사진첩 같은 거 할 때 그런 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과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떨어져 있게 되면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이 을목은 경금 보면은 아주 좋아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도 을목을 보면 저것은 내 연인이고요. 내 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보는 순간 눈빛이 흐려지면서 괜히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뭐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아무 생각 없어지면서 괜히 웃음이 나오면서 엔돌핀이 쏟으면서 막 그렇죠.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가끔 이제 기차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우리 때만 해도 그런 데서 전문 용어로 삽질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그냥 뽀뽀하고 포옹하고 이런 거는 저 세대만 하더라도 어, 그렇게 이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는데 요즘은 아주 좋은 세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을경 이렇게 탐합하게 되면 주변이 보이지 않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게 되면 가문도 보이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다 나쁘다 물론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고 남녀 연인들이 사랑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건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첩신돼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돼? 탐합이라고 해서 이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일간 일목이 용신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용신을 돌보지 않고 경금하고 연애하느라고 주변을 돌보지 않는 거고 똑같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 술을 보자 해서 술을 좀 생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 경금이 을목하고 탐합하느라고 술을 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주가 좀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시를 보게 되면은 병자시를 한번 보면은 어떨까요?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5월에 자, 오미 합하게 되면 자,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거의 상관과 같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미 합 화를 했는데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목화 진상관격이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사주가 조열해진다, 뜨거워진다, 아주 살갗이 데일 정도로 날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건조하고 고온, 뜨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지에서 자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뜨거운데 자수를 보게 되면 이 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을목을 생조해 줄 수 있죠. 물론 을목이 자수에 뿌리를 둘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 자수라고 하는 것은 조후,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을 어떻게 돼요? 촉촉하게 뿌리를 윤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거 좌우충이 돼가지고 오미압이 풀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미토 옆에 개수가 자수가 이렇게 옆에 있게 되면 쉬운 말로 뭐냐면 마른 땅에다가 물이 옆에서 물이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마른 땅이 그 물을 이렇게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이 약간 촉촉한 습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미토가 잠깐 습기를 머금는 그런 토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건토라 하더라도 자수가 있게 되면 이건 습토화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자수가 없었을 때는
을목이 미토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저건 건토이기 때문에 좋지 않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자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습토화돼서 을목의 뿌리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장 문제는 이제 을경이 이렇게 탐합하는 것이 문제인데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게 되면 물론 이렇게 직국해서 병화를 파극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 칠살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는 칠살이니까 병화가 이렇게 세력을 크게 얻어서 투출하게 되면 경금이 을목하고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게 되는데 잘 합이 안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너무 조열하게 만드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경금하고 을목하고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약간은 좀 절제시켜주고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축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오미합하는데 축토가 여기 있게 되면은 충미충이 되어서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미합이 풀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합하고 있는데 합하고 있는데 봉충을 만났다 해서 합충봉충이라고 해서 이거는 오미합이 풀리게 되고요. 충미충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잘 보세요. 오미합 하게 되면 사주가 굉장히 조열해지고 또 뜨거워진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충미충이 되면 오미합은 풀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축토가 습토죠. 축토 안에 신금 개수가 있기 때문에 습토로 볼 수가 있는데 충미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중에 있는 개수가 충미충, 토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매몰돼서 축중에 있는 개수, 축중에 있는 신금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해지는데 이 축토가 어떻게 돼요? 미토로 인해서 다시 습기가 매몰돼 버리니까 건토화 된다라고 하니까 사주가 조금 더 조열 좀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겠죠. 그래도 정화가 또 투출해가지고 날씨가 좀 뭐 더 병화만큼은 아니겠죠. 그래도 근데 뭐 결국 사주 국세가 좀 이렇게 좋은 넉넉한 국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뭐 연지는 해수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주 국세로 볼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경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진토라고 하는 것 습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진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는데 뭐 오미합은 풀어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진토하고 미토는 충을하지 않기 때문에 단 뭐냐면 경금하고 월간의 경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도 경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을목이 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쪽 경금에 마음을 줄까? 이쪽 경금에 마음을 줄까 해서 이 을목이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요. 여자 같으면 두 남자를 놓고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죠. 이런 것을 어, 쟁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쟁합. 합을 하는데 이쪽도 합하려고 하고 저쪽도 합하려고 하는데 남자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좀 행복한 비명을 지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주학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사주가 탁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를 없애는 것이 훨씬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뭐 곡식 같은 것로도 본다라고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을목은 화초 같은 연약하고 부드럽고 그러한 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금이라든가 경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을목이 금에 의해서 을목이 피상 좀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결코 뭐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뭐한 가지만 더 볼까요? 신사시를 보죠. 신사시가 되면 신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오화, 미토, 사화 뭐 보이는 게 있나요? 사오미가 다 있죠. 사오미 남방을 다 갖추게 됩니다. 사주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처음에 저도 이 명리를 공부할 때는 이런 것이 안 보여요. 글자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전체 사주의 틀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이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는 방합이 보이지 않아. 이게 그냥 글자 하나씩 보게 되면 화가 그렇게 왕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건 사오미 남방을 갖추게 되면 화가 굉장히 왕한 겁니다. 다행히 이것이 5월이고 사화가 4월이었다면 사이충이 됐겠죠. 사이충.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깨지는 게 아니라 해수가 깨집니다. 이거는 내가
다음에 생각나면 또 왜 해수가 깨지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도왕해지면서 경금신금이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을목일간 약한 것이 화가 왕해서 을목일간은 목생화 쪽 왕화에 의해서 설기가 너무 심해지는데, 자, 이렇게 경금과 이렇게 신금이 을목을 또 극하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뉘앙스가 딱 어떤 느낌이죠? 극과 설이 교차한다. 극설 교집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딱 생각나시면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던 분이고요. 극설 극설교 집했으니까 교가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열심히 들으신 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가는 약한데 극설이 교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극설 교집한 사주들 썩 좋은 사주들이 아니죠. 의지할 때라고는 어떻게 됩니까? 해수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해수 하나 가지고 화도 재야 되고요. 금이 목을 극하는 것도 금생수 수생목에서 통관해서 을목을 생조해 줘야 되는 아주 좀 열악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모시, 개모시, 개미시가 되게 되면 천간으로 임수, 개수가 투출해서 뭐 뜨거운 기운을 좀 절제시켜주는 역할은 할 수가 있겠죠. 그 대신에 임수라든가 개수는 뿌리를 둘 것은 어떻게 돼요? 연지에 있는 해수밖에 없겠고, 자, 이무개미가 되면 을경이 서로 탐합하는 것은 구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탐합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두시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실전 사주 분석, 실전 사주를 볼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때 이제 보게 되면 진짜 이렇게 첩신돼서 탐합하는 것이 진짜 안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일진 명리학 공부하실 때는 자, 사주 원국을 어떻게 큰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너무 글자 하나에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사주를 큰 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계속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